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에 군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보수 활동가가 트럼프 당선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군을 총동원하여 바이든의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는 해당 게시물에 사실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이민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내각을 발표하면서 톰 호만 전 이민세관 단속국장 대행을 국경차로로 지명했습니다. 당국은 약 1,100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천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관리하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해 왔지만 트럼프는 미국인을 살해할 이민자들의 침공이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겠다고 반복해서 공언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정당한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기 위해 가장 최근에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FP는 미국 국경순찰대가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와 마주친 건수는 2023년 12월 한 달간 25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미국 연방 공무원 약 230만 명 중 상당수가 해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미국 연방 공무원 약 230만 명 중 상당수가 해고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비효율을 이유로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며 신설 부서인 정부 효율부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과거 트위터 인수 당시 대규모 인력을 감축한 경험이 있어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재분류한 뒤 해고하고 충성파로 빈자리를 채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설될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아 연방 정부 구조 조정을 주도할 예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는 농담일 수도 있지만 정부 직원 절반 이상이 해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고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머스크와 인도계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에게 정부 효율부를 맡기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이 1년 반 이내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소셜미디어 X를 인수했을 당시 기존 직원의 80%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부 지출에서 낭비를 근절해 2조 달러를 감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윈TV 김승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허용해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정권 교체 직전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보도에 심영재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로 북한군 파병에 이어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선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2달 앞두고 나온 미 정부의 초강수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퇴임하는 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km의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준 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9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위성정보와 데이터 없이는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므로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은 곧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분쟁 직접 개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봉인 해제에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결정에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호세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무기 사용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믿는다며 회원국들도 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EU 회원국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을 내주게 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다소 뒤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한군이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쿠르스크의 전투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복귀를 앞두고 러시아는 전선 동결뿐 아니라 향후 안보 구도의 변화까지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비핵 지위 보장 등을 휴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러시아의談判 가능성에서도 시선이 쏠립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접촉 가능성은 아직 진전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도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쉽고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이 계속되는 손실과 부채 증가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스피릿 항공은 11월 18일 계속된 손실과 부채 증가 그리고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감소 속에서 합병 실패 등을 이유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열흘 전 발표된 이번 소식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판매 및 모든 운영은 정상적으로 계속된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채권자들과 3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2025년 1분기 내에 파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테드 크리스티 CEO는 성명에서 우리의 장기 계획에 대한 강한 신뢰의 표시로 충성도 높은 채권자들과 전환사채 보유자들의 대다수와 포괄적 자본 재조정 합의를 이루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항공권을 예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지난주 파산 보호 신청 준비 소식이 전해진 후 3.22달러에서 1.15달러로 급락했으며 지난 15일에는 1.0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3년 엔진 리콜 사태에 이어 올 1월에는 38억 달러 규모의 젯블루와의 합병 계획이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윈TV 김승재입니다. 비용이 12,000달러인 눈동자색을 바꾸는 수술이 인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눈동자색을 바꾸는 수술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많은 환자가 외모 개선, 자신감 향상 혹은 가족과 같은 눈동자색을 갖고자 하는 이유로 이 시술을 선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부동산 중개인 제이슨 히메네즈는 최근 이 수술을 받아 갈색 눈동자를 밝은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수술은 약 30분이 소요되며 레이저로 각막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술 후 원래 눈동자색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감염이나 외상으로 인해 각막이 손상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현재는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시술을 권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과학회는 시력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콘택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18개 주 마켓에서 판매된 당근이 대장균에 오염돼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메이 농장의 유기농 당근에서 비롯된 대장균 감염으로 18개 주에서 39명이 감염되고 15명이 입원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당근은 회수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가정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심각한 복통, 혈변, 구토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DC는 소비자와 사업체에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의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생산된 유기농 통당근과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유기농 미니 당근으로 버니러브, 트레이더 조스, 웨그먼스, 심플트루스 등 여러 브랜드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리메이 농장은 성명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고급 주택들의 가격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A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은 지난 9월 32,000제곱피트 교외 저택의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 후 10년 만에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링컨파크 지역에 있는 한 고급 주택은 8년 전 매도 가격이 5천만 달러로 공개된 후 지난 8월에 1,5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고급 주택 거래 전문가에 따르면 고급 주택 시장에서 최소 10년 동안 가치가 하락했다며 일부 고급 주택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했고 많은 셀러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콤패스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1,000만 달러에 팔린 838채의 주택 중 시카고에 있는 주택은 단 2채에 불과하다며 시카고의 고급 주택 경기를 평가했습니다. 윈TV 김승재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논란이 된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 문제와 관련해 일리노이가 성전환 치료를 지원하는 주로 남을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 인식 주간을 맞아 트위터에 일리노이는 성전환 치료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보장했으며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츠커 가문은 트랜스젠더 권익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사촌 제니퍼 프리츠커는 성전환을 지지하는 주요 인사로 시카고에 본사를 둔 타와니 재단을 운영하며 관련 단체들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해 학교 내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 사용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불편함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대선 승리를 통해 성전환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아동 대상 성전환 시술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류세 인상을 고려하면서 외식업계가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의 증류주 세율은 갤런당 13.73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며 이번 예산안은 맥주 도매세를 34%, 기타 주류세를 약 35%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반해 위스콘신과 인디애나주의 증류주 세율은 각각 3.25달러와 2.68달러로 훨씬 낮습니다. 증류주협회 부회장 에인슬리 길리에라노는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 외곽으로 이동하거나 구매를 줄일 것이라며 지역 업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산안은 연말까지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윈TV 미주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